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. 프로레슬링 역사에서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뭐랄까 부상과 논란 때문에 그 잠재력을 다 터뜨리지 못한 좀 비운의 스타죠. 아메드 존슨. 그의 파란만장한 커리어에 대한 글입니다. 네, 맞아요. 90년대 중반 WWF 시절 생각하면 그 엄청난 힘, 카리스마. 어휴, 대단했죠. 특히 그 거구 레슬러 요코주나를 번쩍 들어서 매다 꽂는 장면. 와, 그건 진짜 아직도 회자되잖아요. 그렇죠. 그 장면 하나로 팬들한테 확실히 각인됐죠. 그리고 WWF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터컨티넨탈 챔피언. 이거 정말 기념비적인 업적이었고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그 엄청난 포텐셜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상 그리고 여러 논란들 때문에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다.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. 네, 좀 안타까운 케이스죠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의 커리어에서 정말 중요했던 순간들, 그 최고점과 또 급격한 하락세, 그리고 최근에 그가 하는 이야기들이나 남겨진 유산 같은 것들,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초기 경력부터 봐야겠죠. 본명은 안소니 노리스. 네, 토니 노리스. 스칸더르 악바르 같은 베테랑들한테 훈련을 받았다고 하죠. 1989년부터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요. 네, 그렇게 좀 경력을 쌓다가 1995년에 WWF에 아메드 존슨이라는 이름으로 딱 등장을 합니다. 이때 데뷔하자마자 정말 임팩트가 강했어요.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요코주나 슬램? 당시 요코주나면 거의 최강자 라인이었는데 맞아요. 그걸 그냥 번쩍 들어버리니까 다들 놀랐죠. 그해 서바이버 시리즈라고 그 큰 PPV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요. 정말 혜성같이 나타난 거죠. 완전 폭발적인 등장이었어요. 그리고 1996년은 진짜 아메드 존슨의 해라고 할 수 있죠. 그렇죠. 커리어 하이라이트. 네, 쿠웨이트에서 열린 토너먼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트리플 H를 꺾고 우승했고요. 또 킹 오브 더 링 토너먼트, 여기선 골더스트를 이겼죠. 아, 맞아요. 킹 오브 더 링 우승하면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 된 거죠. 네, 바로 그겁니다. WWF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IC 챔피언. 당시에는 넘버 투 타이틀이었으니까 그 위상이 대단했죠. 그냥 힘만 센 게 아니라 역사를 쓰는 선수로, 차세대 스타로 완전히 부상한 거예요. 이때 분위기는 진짜 다음 월드 챔피언은 아메드 존슨이다.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. 당연했죠. 그런데 정말 그 정점에서부터 좀 시련이 찾아옵니다. 파룩이 이끌던 네이션 오브 도미네이션이라는 그룹하고 대립을 했잖아요. 네, 그 대립 자체는 굉장히 격렬하고 또 인상 깊었어요. 팬들 기억에도 많이 남아있고요. 근데 문제는 그의 발목을 잡은 게 바로 부상이었어요. 아, 그 부상이 정말 너무 안 좋았어요. 자료를 보면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어렵게 딴 인터컨티넨탈 타이틀을 그냥 반납해야 했어요. 진짜 안타깝네요. 심지어 언더테이커와의 챔피언십 경기 같은 정말 그의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었던 그런 큰 계획들이 다 취소됐다고 합니다. 그런 빅매치들이 다 부상 때문에 날아간 거군요. 네, 잠식을 네이션 오브 도미네이션에 합류해서 악역으로 활동하기도 했어요. 근데 금방 다시 선역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결국 그 부상이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. 결국 계속되는 건강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력도 좀 떨어졌겠죠. 그걸 극복 못하고 1998년에 WWF에서 방출되고 말았습니다. 진짜 정상문턱에서 미끄러진 거네요. 너무 아쉬운 하락이었죠. 그 이후에는 이제 경쟁 단체였던 WCW로 갑니다. 1999년이었죠. WCW? 그때는 이름도 바꿨잖아요. 빅티였던가요? 네, 맞아요. 빅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WWF 때 보여줬던 그 압도적인 포스, 그 카리스마는 좀 보여주지 못했어요. 그때 좀 체중도 많이 불었던 것 같고 주로 미드카드, 그러니까 중간급 선수로 활동했죠. 네, 부커티랑 잠깐 그 할렘 히트 2000이라는 팀 이름 사용권 문제로 대립하기도 했고요. 맞아요. 그런 스토리가 있었죠. 근데 WCW에서도 그렇게 오래 활동하지 못했죠. 네, 자료 보니까 2000년에 WCW를 떠났고 그 후 2003년에 몇몇 인디 단체에서 잠깐 활동한 걸 마지막으로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은 거로 나옵니다. 그렇군요. 선수 생활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
근데 그의 이야기가 최근에 다시 좀 주목받고 있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최근에 2025년 레슬콘 행사나 여러 팟캐스트 인터뷰 같은 데 나오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나온 발언들이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. 어떤 내용인데요? 자료를 보니까 90년대 WWF 시절에 겪었던 인종 관련 문제나 백스테이지 정치 상황 이런 걸 얘기했다고요? 네, 그의 주장의 핵심은 이거예요. 당시에 WWF 회장이었던 빈스 맥마헌이 자신한테 인종차별적인 좀 그런 내용의 각본을 수행하라고 강요를 했고 자기가 그걸 거부하니까 결국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거죠. 와,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인데요. 그렇죠. 근데 물론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자료에 언급된 아메드 존슨 본인의 주장입니다.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게 사실이다, 아니다 판단하거나 어느 한쪽 입장을 지지하는 것 아니라는 점,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점은 청취자 여러분도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. 결국 그의 커리어를 쭉 돌아보면 만약 그때 그 부상이 없었다면 아니면 만약 그가 주장하는 그런 백스테이지 문제가 정말 없었다면 이런 가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What if? 만약에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커리어죠. 그 특유의 강력한 프로모 스타일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말이죠. 잦은 부상, 그리고 진실을 알 수 없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내부 갈등, 이런 것들이 그의 엄청난 잠재력이 만개하는 걸 막았다.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정확합니다. 아메드 존슨의 커리어는 정말 대단한 피지컬, 그리고 역사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결국 반복되는 부상과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복잡한 내부 사정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아쉽게 그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하고 저문 사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한 선수의 정말 빛나는 순간과 또 깊은 좌절, 그리고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이 프로레슬링 세계의 또 다른 복잡한 이면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렇죠. 성공과 실패, 그 경계가 참 미묘한 세계죠.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 그는 과거에 인종차별적인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. 정말 만약에 그의 주장대로 당시 상황이 좀 달랐다면 그의 커리어는 어떻게 됐을까? 더 나아가서 레슬링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?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. 그의 입장이 좀 더 궁금하시다면 자료에서 언급된 2025년 레스콘 인터뷰 영상이나 그의 소셜 미디어 계정 @realahmedjohnson이 있다고 하니까요.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